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기다려주신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영상을 못 올렸던 게 와이프도 많이 나았고 이렇게 장인 장모님도 와 계시고 참 가족의 소중함 다시 한번 절실히 느낍니다. 이번 사고로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이렇게 오셔서 많이 너무 도움을 주셔서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미국에 있어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족의 소중함을 절실히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나들이를 그래도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밖에 있다 보니까 이놈 내셔널파크는 좀 올리기가 좀 이참에 저도 조금 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갑자기 이렇게 생각난 점이 인투이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생각난 점들이 있어서 구독자님들과 쉐어할까 합니다. 지금도 슈퍼차저를 충전하면서 차 안에서 녹음을 하는데 테슬라의 슈퍼차저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먼 거리를 쉽게 가지고 이 인프라는 너무 막강해도 다시 한번 아무리 강조를 해도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회사 차들에 대비해서 물론 지금 오픈을 많이 했지만 돌아다니면서 다른 회사 차들이 충전하는 걸 한두 번밖에 못 본 것 같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화재 때문에 난리인데 센트럴 캘리포니아로 오면 캘리포니아가 참 크죠. 아무리 달려도 캘리포니아 벗어나기가 뭐 텍사스만큼은 아니지만 못지않게 너무 커서 아무리 달려도. 그리고 이 센트럴 캘리포니아 쪽 안쪽은 날씨가 막 50도를 찍더라고요. 더운 데는. 그렇게 더운데도 슈퍼차저 잘 충전되고 불나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이 더위에 이렇게 충전이 너무 잘 되는 걸 보면서 참 뭐 완벽하진 않겠지만 어떤 차는 에러가 나겠죠. 테슬라가 만든 차들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배터리 화재 때문에 한국이 난리인데 이 차는 이 더위에 고속으로 이렇게 충전을 한단 말이야. 정말 놀랍더라고요. 지금 메르세데스 벤츠가 이제 배터리 제조사를 제대로 공개한다든지 이번 한국에서 화재를 필두로 많은 제조사들이 이제 배터리를 공개하지만 제가 또 걱정하는 거는 제 스탠스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첫째 그렇게 관심이 없다라는 점, 제 임무는 아마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비자들이 여전히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는 데다가 오히려 이렇게 공개하는 것이 앞으로는 배터리 회사들한테 책임을 떠넘기지 않을까, 그런 분위기도 자동차 회사들이 안 그래도 전기차 별로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데 저런 배터리 때문에 약간의 화살을 돌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나서 이거는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것도 이렇게 첨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K배터리 정말 잘하죠. 잘하는데 특히 중국에 대비해서 하이니켈 참 잘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는 일단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는 데다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듯이 지난번에도 저는 LG를 응원하지만 현지 분위기는 일단은 무관심이고, 두 번째는 중국 배터리가 미국에서 잘 팔리진 않으니까요. 이런 분위기가 조금 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제조사, 자동차 제조사가 여전히 상당히 많은 카드와 갑임은 부정할 수 없는 다시 한번 사실인 거는 계속해서 그런 게 좀 보여줘서 이참에 K배터리의 우수성도 홍보가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제조사에 좀 빠져나갈 구멍을, 그래도 차를 최종적으로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게 조립 최종 자동차 회사인데 그 책임을 좀 떠넘기는 거는 조금 그런 부분이 걱정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 게임으로 넘어가기 전에 사이버 트럭, 조금 며칠 된 뉴스지만 제일 싼 그리고 옛날 오더를 컨피규레이션에서 다 없애버렸더라고요. 대단합니다 진짜. 결국은 제가 산 파운데이션 모델만 현재 주문이 가능하도록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이걸 저렴하게 만들 거라고는 하지만 참 오래 걸릴 것 같고, 장사 참 잘하죠. 기가 막히게. 뭐 몇백만의 예약자가 있지만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결국 돈 많이 지불한 사람이 빨리 가져가는 룰을 야 이렇게도 적용이 되는군요. 참 신박하지만 그러니까요. 그런 팬들의 응원 그런 것도 있는데 조금은 그래도 먼저 예약하신 분들에 대한 대우도 조금은 고려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지만 이 회사는 정말 시가에 팔고 뭐 어찌 보면 저한테는 저도 이런 면이 보이지 않을까 해서 저는 그냥 그래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텍스 크레딧도 없이 그 웃돈 주고 그냥 사게 된 거죠. 상황이 지나도 바뀌지가 않고 캐나다에도 오픈을 했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 그래서 이제 안 팔릴 거다라는 얘기가 있죠. 지금까지 테슬라가 어떤 이런 가격 정책을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까? 테슬라는 이것에 제가 볼 때 달인입니다. 굳이 걱정 안 하셔도 안 팔리면 가격을 내리겠죠. 근데 저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 차가 생산량 대비해서 꽤 나간다고 들려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FSD도 잘 안 팔리는 거 아니냐 이런 번들도 미국에 내놨습니다. 슈퍼차저 3년 플러스 프리미엄 커넥티비티 FSD까지 어떻게 해서든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좀 택시를 위한 게 아닌가. 뭐 물론 판매 진작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딱 저 번들이 보통 택시가 한 3년쯤 그리고 슈퍼차저를 계산해 보면은 그렇게 나쁜 딜은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근데 저도 그렇게까지 옛날 걸 생각하면 5,000불에 막 거의 뭐 언리밋 슈퍼차저 밸류를 저 정도로 하니까 3년은 그러니까 우버나 이런 걸 뛰시는 분들은 한번 고려해 볼 법한 그런 부분을 타겟팅하지 않았나. 그리고 허츠라든지 이런 큰 공항에서는 충전 인프라가 있지만 아닌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여러 개 맞아서 저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잘 안 팔리거나 그러면 가격을 내릴 겁니다. 근데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어떻다 저렇다 말은 많았지만 실제로 가격이 많이 내려가기도 했지만 테슬라의 판매량은 투자자들만큼의 엄청난 걸 보여주진 못했지만 그래도 견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핵심은 AI입니다. FSD. 이것도 참 말이 많은데 참 테슬라는 화제 중심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뒤에 있어서 이 부분은 뒤와 같이 얘기할까 하는데요. 그 뒷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구글 픽셀 때문에 저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 스마트폰 트렌드는 다 AI입니다. AI가 확실한 트렌드고 이게 새로운 어떤 펑션을 주는 거죠. 하드웨어 조금 하나 만들려고 할 때마다 얼마나 광고 예를 들면 삼성이 폰을 접는다든지 접는 폰 말하는 거죠. 폴더블. 근데 AI를 통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매번 신기능을 조금씩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절대로 얘기하는 게 확실히 뭔가 완벽하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 기능의 완성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쓸만하지만 새로움을 계속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글이 제가 지난번에 이 마켓 CEO도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폰을 그냥 주구장창 계속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웨어러블부터 이 AI 온디맨드 디바이스 때문에 그리고 램도 엄청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확실히 트렌드가 이제는 AI 기기로서 지원을 하기 위한 이런 토대를 계속 만드는 그래서 저도 관심이 가더라고요. 이제는 스마트폰에 16GB 많이도 이게 옛날 웬만한 랩탑이었는데 랩탑에서 좀 좋은 수준이었는데 물론 최근 트렌드가 많이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AI 트릭이 앞으로 대세고 그런 것들이 새로움을 줄 수 있다는 건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새로운 걸 갈망하지 않습니까? 뭐라도 새로운 걸 하드웨어적으로 하는 건 되게 이제 힘든데 소프트웨어적으로는 계속 어느 정도 뭘 할 수 있으니까요. 아직까지도 보여줄 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글이 얼마나 많은 서비스를 킬한 줄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킬 바이 구글에서 구글 그레이비아드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서비스를 소리 소문 없이 만들었다 없앴다 런칭할 때마다 되지도 않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놈의 픽셀이 맨날 뭐 업데이트를 7년, 9년 되게 길게 해주는 걸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연수는. 근데 맨날 길게 해준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애플의 장점이었죠. 애플은 그런 얘기를 딱히 못 받지는 않지만 지난번에 한 5년으로 또 못 받기도 했는데 보니까 대체적으로 더 길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애플은 그걸 계속 꾸준히 사후 서비스를 해주는데 구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요. 얘들은 서비스를 런칭했다 없애본 적이 너무 많아서 아무 소리는 없이 약속한 걸 그냥 확 그냥 없애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렇게 많이 시도했던 거를 AI와 접목해서 저 소비자들이 쓰기가 어려웠던 점이 있거든요. 근데 AI를 통해서 챗 GPT처럼 음성 인식을 더 해서 맞는 서비스를 저한테 계속 제공을 해준다든지, 그러니까 구글을 우습게 보면 안 되죠. 많이 저는 실패를 한 게 쌓여서 오히려 더 좋은 걸로 거듭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더 이상 하드웨어로 진짜 새롭게 뭘 구현하기가 이제 정말 어렵습니다. 진짜. 근데 아직 AI로는 구글이 키란 서비스 몇 개씩만 붙여서 계속 런칭해도 폰에 새로움을 줄 수 있고 앞으로 몇 년간은 이 트렌드가 그래서 계속 갈 수 있다라는 게 보여서 이것도 쉐어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저런 AI를 고성능으로 트레이닝 하려면 하드웨어가 문제인데 이런 얘기가 시장에 많이 돌죠. 이제 엔비디아가 딜레이 된다. 근데 이거는 예견됐던 일이고요. 왜 그러냐면 요즘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이 그나마 중국이 그걸 해줬는데 중국도 막혔죠. 정말로 이제 슈퍼 을들이 많아졌고요. 많은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있는데 다 죽었고 인재도 없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기계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로봇은 새벽에도 고장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쪽에 인재들이 없고 굳이 이런 박사급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정말 장인 정신에 가까운 테크니션 분들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슈퍼 을들이 대세한다는 얘기는 이 기계가 고장났을 때 대체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체할 벤더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디자인 문제다. 그렇죠. 이제는 이것도 물론 영향이 있습니다. 컴플렉시티가 엄청나게 올라갔으니까요. 반도체 공정의 복잡도, 설계의 복잡도가 너무 올라가서 뭐 하나 삐끗하면 도처가 다 지뢰밭이죠. 근데 생산마저도 너무 쉽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쉽진 않지만 드라이브가 스마트폰 쪽에서 제대로 걸려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계속 늦어도 하긴 하지 않을까. 그리고 구글이 이번에 픽셀 9에 보니까 텐서 G4를 내놨더라고요. 여기도 계속 꾸준히 커스텀 칩을 계속 하죠. 그래서 이런 밸런스가 맞아가면서 큰 트렌드로 이거는 쉽게 꺼지진 않겠다. 다시 한번, 근데 이 기능이 완벽하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뭔가 돌아갈 만하고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기 때문에 폰의 어떤 동기부여, 업그레이드 할 만한 동기부여를 준다라는 거죠. 근데 투자자들의 눈높이는 항상 높죠. 이게 테슬라 FSD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는데 지금 제가 살짝 이렇게 로드트립 하는데도 그렇게 당해놓고도 어쩔 수 없다라는 것도 조금 이해하지만 이 편의성을 저도 버리기가 어렵거든요. 슈퍼차저부터 FSD까지 빨리 업데이트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이버 트럭도 안 하고 안 해줬으니까 제가 모델 S를 끌고 나왔죠. 진짜 이거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있고 없고 차이가.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정말 중요한 시대다. 다시 한번 여행하면서도 제대로 느꼈고, 이래저래 테슬라에 대한 비판이 워낙 이제 언론들이 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공고하다. 그리고 FSD가 올라갈수록 여전히 로보택시 안 될 거잖아. 그래도 이제 복잡한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게 다른 이제 미리 써보신 유튜버들 분들 걸 보면은 보이거든요. 이런 거를 사실 기능 하나하나로 했으면, 옛날 같았으면 그걸 하나하나 엄청나게 광고했을 텐데 그만큼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참 높아졌다라는 거죠.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렇지만 계속해서 테슬라는 어쨌든 차에 새로움을 줄 수 있고, 아직까지도 이런 새로움을 줄 수 있는 브랜드가 얘 하나라는 게, 근데 이제 리비안이나 이제 슬슬 루시드도 좀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거기 모터 효율이 루시드가 더 좋은 건 알겠지만 계속 강조하는 게 사람들한테 뭔가의 새로움을 줄 수 있는 건 여전히 소프트웨어다. 그런 파워가 느껴졌고, 학계에서도 알파폴드니 이제 치매 연구에 대해서도 꽤 많은 진전을 이뤘거든요. 이 알파폴드 때문에 단백질 구조를 모델링하고 알아내는 것들이 더 잘 올라갔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치매약이 바로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학계에서는 지금 들어보니까 꽤 한 발자국 진전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드라마틱한 발전을 너무 많은 걸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학계라든지 이 현업 앞부분에서는
이 진전폭이 상당합니다. 상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팍 뭐가 터지진 않지만 꾸준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해드리면서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